여러분들은 짜투리 시간에 뭐 하세요? 짜투리 시간에 그린 그림 낙서가 내 인생을 바꿔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런 하찮은 그림들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잠들게 될 서랍 속 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서랍 속 그림들이 심폐소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잠자고 있는데 그림이 있으시다면 당장 꺼내보세요. 그렇게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이모티콘을 만드세요.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모티콘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드려요. 이모티콘 하나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림의 전체적인 컨셉을 잡아보는 일, 벤치마킹을 해보면서 잘 팔리는 스타일을 파악해보고 전략을 짜보는 일, 다양한 동작들을 스케치해보는 일, 그리고 20개 이상의 이모티콘 그림을 완벽하게 채색까지 완성해보는 일. 사실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게 좋은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연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모티콘 하나를 만들면서 우리는 이런 연습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돌이켜보니까 기초가 부족했던 저의 그림 생활에서 이런 연습들이 정말 큰 자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그렸던 그림 낙서가 있다면 한번 꺼내보세요. 그중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자잘한 손그림이나 어떤 낙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성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어요. 이모티콘 캐릭터 잡는 일이 이모티콘 제작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만약에 이런 소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은 자산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이모티콘 스케치를 했던 건데요. 첫째를 낳았을 때와는 달리 둘째를 낳아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기도 했고 밥도 혼자 먹어야 됐고 그리고 어떤 배우러 오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방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모티콘 스케치를 했었어요. 유축기를 보는데 이게 어떤 강아지 캐릭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급하게 이모티콘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둘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약간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이런 귀여운 모습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모티콘 스케치를 해나갔죠.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바빠서 마무리를 채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2년 동안 이제 고이 모셔뒀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창업센터에서 VOD 강의 촬영 문의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묵혀놓았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이모티콘 한 세트를 만들어서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이렇게 부가가치가 큰 일들을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틈틈이 이런 이모티콘 스케치들도 많이 해놓으면 정말 좋은 자산이 되고 나의 총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 해놓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투리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이런 낙서들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한다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굿즈를 만드는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린 그 그림들을 다양한 곳에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스티커, 엽서, 떡메모지, 마스킹 테이프 등등 정말 다양한 굿즈 속에 내 그림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캐릭터 그림은 굿즈화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냥 디자인된 굿즈도 너무 좋지만 그 속에 이제 캐릭터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풍성해지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 그림이 아닌 어떤 낙서 형태의 어떤 그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패턴화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소소한 그림들도 다 굿즈의 재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낙서나 짜투리 그림들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굿즈를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처음에는 제가 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쓰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눔을 했는데 반응이 좋다 하는 것들은 판매로까지 연결해봐도 너무 좋겠죠. 굿즈야말로 조금만 감각을 쌓으신다면 누구나 멋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은 일러스트 작가의 영역이라면 굿즈는 디자이너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림을 너무 잘 그리지 않아도 조금만 포인트 있는 그림들을 단순하게 오히려 그린 그림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굿즈에 넣었을 때 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림보다는 전체 컨셉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굿즈 제작에도 예뻐 보이는 그리고 깔끔해 보이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만 숙지하신다면 누구나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행하는 굿즈 디자인 수업에서는 아이패드 하나만으로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피드백을 해드리고 손을 봐드리면 정말 굿즈가 확 업그레이드 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굿즈들은 다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해보셔도 너무 좋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 단톡방에 모여서 동기부여도 받고 서로의 피드백도 함께 공유하면서 2배, 3배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함께 해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 주세요. 세 번째, SNS에 공유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많이들 안 하시죠. 그림 자체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린 자투리 그림들이나 어떤 캐릭터 그림들을 활용해서 썸네일을 만들거나 카드뉴스, 인스타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만약 그림 자체를 올리신다면 그 내 SNS 자체가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매일 올릴 자신이 없다 하신다면 이렇게 소소하게 활용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에요. 저는 틈틈이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수업모집 페이지를 만들 때 적극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확실히 글만 있는 것보다 그림을 넣으면 시선도 집중되고 포인트가 되죠. 글의 분위기에도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캐릭터와 같이 생명체가 등장하는 그림들은 사진 속에 인물이 등장했을 때 풍성해지는 것처럼 페이지 자체가 풍성해지는 매력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내 그림을 오픈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 그림을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남들의 어떤 반응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내 그림을 카피해 갈까봐 걱정돼서 못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 3가지 감정들을 골고루 다 느껴봤는데요. 솔직히 이런 거 생각하면 SNS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내 그림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일을 맡기거나 수업을 신청하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상자 속에 묵혀 있으면 빛을 못 볼 그림들이니까 그 그림 심폐소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오픈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단 오픈을 하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보면 촌스러워서 그 그림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는 더 나아가겠다는 생각으로 당당히 오픈해 보자고요. 이때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공개해서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성장 과정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무풀이 두려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나 인스타는 정말 개인적인 SNS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분들이면 알아서 팬들이 댓글도 다 달아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기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거나 반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글이나 피드에 어떤 반응이 없다 하시면 내가 그런 활동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먼저 나서서 친밀감 있게 소통하는 걸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투리 그림으로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모티콘을 만들자, 굿즈를 만들자, 그리고 SNS에 활용하자 였습니다. 솔직히 그림으로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꼭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으로 출강 수업을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모티콘 만들기와 굿즈 만들기 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현재는 디지털 드로잉 굿즈 수업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모티콘 수업도 준비하고 있고 디지털 드로잉 강사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림으로 부가가치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친하게 지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공방을 준비하느라 유튜브도 좀 띄엄띄엄 올리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매주 올리면서 이런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소식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4년간 디지털 드로잉으로 한우물 판 이야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 모두 다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돈이 안 되는 일이라도 일단 재미있다면 한번 푹 빠져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내 팬들을 모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내가 수업을 만들어도 수강생을 잘 모집해야 되고, 내가 어떤 굿즈,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 굿즈몰에 사람들을 잘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는 연습,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재미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내 자산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귀여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